시간이 얼마 없네요. 2분 남았습니다. 양쪽 지수 보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좀 눌리면서 출발을 했었죠. 미국 증시 분위기도 그랬고 또 FOMC 의사록에서 나왔던 경기 침체와 관련된 우려감에 우리 증시도 밀려 내려갔다가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본 궤도는 회복이 됐습니다. 강보합권 마감 앞두고 있습니다. 코스피 먼저 보시죠. 현재 코스피는 0.17% 상승 2,554선에서 마감 앞두고 있습니다. 전거래일 대비로는 4포인트 정도 오름세 나타내면서 오늘 오르면 닷새 연속된 상승이고요. 오늘 장중에 거의 고점에서 오늘 고점입니다. 양봉을 좀 만들어내면서 초반에 어려웠지만 낙폭만의 상승 전환 고점 부근에서 마감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엔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도 강보합권입니다. 0.25% 플러스권 892.83포인트 선에서 종가 형성할 예정입니다. 어제 밀렸었는데 다시금 오름세 나타내고요. 아무래도 에코프로 그룹주들 쪽으로 계속 시선이 가는데요. 마이너스는 맞습니다. 거래도 많이 실리고요. 하지만 장중 저점 대비로는 약세가 조금씩 완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이 한 3% 정도 조정받을 것 같고요. 에코프로 쪽으로는 5% 정도의 약세권. 다만 다른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도 장 초반에 휘청거리면서 조금씩 회복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 움직이는 종목으로는 오늘은 스마트 팩토리 쪽 보셔야 되겠습니다. 현대제 기아차 그룹 쪽에서 투자 소식을 내놨고요. 그 이후에 좀 더 구체적인 후속 조치가 나오는데 LG에너지솔루션, SK온과 함께 미국 쪽에 조인트 벤처 만든다. 이런 이해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들어갈 만한 이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종목군들이 오늘 크게 관심을 받았는데요. 대표적으로 티라유텍 보겠습니다. 티라유텍 이 종목이 현재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플러스권 내에서 이와 관련된 종목군들 한 7% 티라유텍이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 밖에도 티로보틱스도 관련된 4월 13일 목요일입니다. 국내 증시 이렇게 거래 마무리됐고요. 옵션 만기일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장중에도 이와 관련된 변수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보합권 내에서의 등락, 계속해서 종목별 순환매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이 다소 좀 휘청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반면에 또 대안이 되는 종목이 주목받았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지수는 강보합권 마감된 것 같고요. 주변국 증시 어땠는지 살펴볼까요? 우리 증시 이 정도면은 가만 미증시 대비로는 선방입니다. 미증시는 3대 지수 나란히 밀렸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0.8%나 하락했는데 우리 증시가 그래도 빨간불을 보네요. 일본과 중국도 그럴까요? 보겠습니다. 니케이 225 지수입니다. 오늘 니케이 지수도 우리 증시와 탄력이 거의 비슷했습니다. 패턴상으로도 오전장에 눌렸다가 이후에 상승 전환 그리고 고점 부근 마감.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0.26% 상승 28,156.97엔대 거래 마치면서 어제 28,000엔선 회복이 됐고요. 오늘 장에서 소폭이나마 추가 상승 만들어내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중국 쪽 넘어가겠습니다. 중국 증시가 다소 좀 시사점이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무역 수지도 나왔는데 괜찮다라는 분석이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증시가 현재는 하락으로 전환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나온 경기 침체와 관련된 우려감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해석이 나오면서 오전장에는 3월 수출이 14.5% 증가했다는 소식에 플러스권. 그러다가 점차 힘이 빠지면서 오후장 들어 하락 전환이 됐습니다. 현재 상해 종합지수가 0.18%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심천 쪽으로도 약세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옵니다. 현재 심천이 1% 넘게 하락하면서 심천이 유난히 좀 깊은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홍콩 쪽도 좀 보시면은 현재 홍콩 항생지수 약세권 내 움직임 약보합권 정도를 기록하면서 오늘 중국 쪽 나란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사실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했잖아요. 오늘 엔터라든지 중국 소비와 관련된 종목군들도 시장 대비 나온 움직임이었는데 정작 중국 내부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크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환율 동향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환율도 변수가 있었습니다. 오전에 이벤트 하나 있었고요. 오늘 원달러 환율 종가부터 점검해 보시면은 전거래일 대비 10원 넘게 크게 밀렸습니다. 아침에 개장하자마자 환율 알아봤을 때는 1,320원대 초반이었죠. 그런데 장중에 10시 구간이었습니다. 하락 전환되면서 오늘 원달러 환율은 15원 30전 하락하며 1,310원 4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여기서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요. 이 국민연금하고 우리 외환당국하고 스와프를 체결했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최근 들어서 이 환율 상황을 봤을 때 달러 강세가 여전히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데다가 또 이 배당금 역송금 수요로 인해서 환율이 계속해서 상승 압력을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조치로 당국에서는 이 국민연금 쪽과 수합을 체결했다라는 내용이 보도를 통해서 전해졌고요. 이 소식이 10시에 나왔습니다. 환율이 또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죠. 그래서 오늘 비교적 큰 폭의 하락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이번에 외환수합 체결한 규모가 350억 달러, 사실은 해외와의 이 통화 수합이 아니라 우리나라 내부적인 통화 수합이라는 점은 또 역시 짚어봐야 될 부분이겠죠. 이렇게 해서 환율 동향까지 알아봤습니다. 미국의 야간 선물은 지금 보합권 혼조 양상이어서 큰 방향성은 없는데요. 그러면 국내 증시 정리하겠습니다. 시황센터 다녀오시죠. 자, 오늘 옵션 만기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모두가 주목했던 이벤트죠. 미국의 CPI 물가지표 확인하고 나서 장 초반에는 변동성이 상당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또 올랐습니다. 자,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는데 자, 일단 목요일장 마감 시황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코스피부터 확인을 해보시죠. 코스피 닷새째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역시나 2,500 중반대를 여전히 유지해주는 흐름이 확인이 됐는데요. 자, 보시면 장 후반 들어서 동시호가 구간 지나면서 조금 더 들어 올렸습니다. 결국 2,560선까지 올라왔죠. 전장 대비 0.43% 상승해주는 모습. 오늘 종가는 2,561.66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분봉통에서 장중의 움직임 좀 보겠습니다. 장 초반에는 1% 가까이 내려가면서 휘청거렸습니다만 금세 좀 끌어올려줬습니다. 결국 보합 수준까지 돌아왔고 12시 구간에 고점 부분 2,560포인트 근처까지 갔죠. 그 뒤로 장 막판에 조금 밀리나 싶었는데 동시호가 구간 지나가면서 기관의 매수세가 더 들어왔습니다. 결국 2,560대까지 올라서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수급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는 좀 반대죠. 외국인의 모처로 좀 매도가 더 많았습니다. 어제 팔았던 기관에서는 사들이는 흐름이었는데요. 동시호가 구간 지나면서 이 흐름이 더 뚜렷해졌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개인 쪽에서 1,600억 원 이상 매도 우위가 기록이 됐고요. 외국인 쪽에서 팔았습니다. 3,400억 원 이상 매도 우위, 그리고 기관 쪽에서 대량 사들이는 흐름이었는데 4,000억 원 이상, 4,800억 원가량 매수 우위를 보여주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번에 업종별 등락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상승하는 업종이 또 많았죠. 등락률 상위 업종부터 보겠습니다. 가장 크게 올랐던 업종부터 보시면 의약품입니다. 2.06% 상승이었는데요. SK바이오사이언스의 호재 덕분입니다. 코로나 백신 부스터샷 임상 3상이 잘 나왔다고 하죠. 자, 그래서 이에 따라 급등세를 보이면서 의약품 업종지수 자체를 끌어올려줬고요. 그 뒤를 이어서 종이목재가 1.1%, 그리고 증권과 서비스, 보험까지도 나란히 8에서 9%, 0.8에서 9%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다음으로 등락률 하위 순으로도 체크를 해보시죠. 역시나 이 하락을 주도했던 건 2차전지 차익 실현이라고 봐야 되겠죠. 여기에 해당되는 철강 및 금속, 그리고 또 비금속 광물 같은 업종이 낙폭이 뚜렷했습니다. 특히 철강금속 쪽에서는 2%가 넘게 떨어지는 모습, 포스코홀딩스의 큰 하락이 주요하게 작용이 됐고요. 그 뒤를 이어서 의료정밀 쪽에서도 어제장만 해도 강세를 보였지만 오늘은 약했습니다. 1.5% 내려가면서 거래에 마쳤고요. 전기가스, 건설이 나란히 0.4% 밀리는 모습, 비금속 광물업종도 낙폭이 좀 줄긴 했지만 0.27%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반도체부터 보시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약세 흐름을 보여줬다가 장 막판에 동시호가가 지나면서 삼성전자는 상승으로 돌려놨습니다. 0.15% 상승이죠. 66,100원에서 거래를 마치기도 했고요. SK하이닉스가 낙폭이 좀 뚜렷하게 나왔습니다. 2% 가까이 내려가면서 88,700원에 종가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2차전지로 가보시면요. LG 쪽은 오늘 그룹주들 전반적으로 강했죠. 호재 소식들이 많이 나왔는데 특히 이 LG화 1분기 양극재 서프라이즈 전반 소식 나오면서 2%가량 올려주는 흐름이었습니다. 장 막판에는 매수세 더 붙었습니다. 3.48% 올리면서 80만 2천 원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SK온과 합작법인 소식 전해졌죠. 1.5% 올려줬습니다. 오늘장 59만 9천 원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그리고 삼성 SDI 약세 흐름 보이다가 결국 장 막판에 상승으로 돌려놨습니다. 0.6% 올리면서
76만 9천 원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이 포스코 그룹 쪽이 조금 더 많이 흔들렸습니다. 포스코 홀딩스는 낙폭이 꽤 컸죠. 3.69% 내리면서 39만 1,500원에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도 나란히 밀리는 모습. 하지만 낙폭을 좀 축소해주면서 0.16% 약보합에서 거래에 마쳤습니다. 30만 3천 원이 오늘장의 종가가 됐고요. 자, 그리고 이런 가운데 선방해준 쪽은 역시 좀 자동차였습니다. 사실 현대차 그룹에서 대규모 투자 소식 전해지면서 연이은 강세가 나타났는데 오늘장도 큰 폭의 내림세 없이 장을 마치게 됐죠. 현대차가 일단 0.35%의 소폭 상승이었고요. 기아도 0.5% 조금이지만 올리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현대모비스도 큰 폭의 변화는 없이 약보합 수준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 확인이 됐고요. 자, 그리고 바이오까지 확인해 보시면요. 호실적 기대감으로 강세를 그동안 좀 이어져 갔던 셀트리온 쪽, 오늘은 잠시 쉬어가는 분위기였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쪽이 아주 약하지 않았습니다. 올라갔던 폭을 고려하면 상당히 좋은 흐름을 오늘장도 보여줬다고 볼 수가 있겠죠. 0.5% 소폭 상승으로 거래에 마쳤고요. 18만 원 조금 못 미쳤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가보시면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활약이 오늘장 더 뚜렷했습니다. 2% 가까이 올리면서 81만 5천 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다음으로 특징 좀 보겠습니다. 오늘 역시 주목할 만한 쪽은 자동차였습니다. 조금 더 넓게 이야기를 하자면 전기차 관련된 기대감, 요새 호재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앞서 언급해드렸던 것처럼 현대차 쪽에 24조 원 대규모의 투자 소식으로 일단 호재성 이슈로 요즘에 자동차 분위기가 좋았고, 게다가 그 부분주들이 일자리 날아갔다가 그 기세가 아직도 일부 종목들에는 남아 있습니다. 거기다 오늘은 LG전자에서 미래사업으로 육성 중인 전장사업부, 여기 M&A 인력 확충 소식이 전해집니다. 자, 이런 기대감이 함께 붙으면서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먼저 자동차 부품주들 보시면요. 태양금속이 17% 크게 올렸고요. KR모터스와 THN, 그리고 화승코퍼레이션 같은 종목들이 급등세 보이면서 거래에 마쳤습니다. 이 밖에 세아미카닉스도 확인해 보시면 이쪽은 코스닥 종목이죠. LG전자와 협력관계로 부각되는 모습인데요. 오늘장 18%대 급등하면서 8,000원대 위로 올라오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전기차 충전과 관련된 종목들도 일제히 강했습니다. 다만 조금 윗꼬리를 달기도 했는데 웰바이오텍이 9% 넘게 올렸고요. 디스플레이텍 종가상으로 5% 가까이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만 이쪽 윗꼬리 꽤 길게 달렸죠. 그리고 원익PN이 요즘에 강세 이어져 갔는데 오늘장도 1% 올리면서 만원대 위에서 거래에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 LG 호재를 좀 고스란히 봤는데요. 대표적인 종목들 텔레칩스 5% 오르면서 16,000원대 거래 마쳤고요. 넥스트칩 같은 종목도 12% 급등하면서 11,000원대 위에서 거의 12,000원 부근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아시아도 8% 크게 올렸죠. 1,990원이 오늘장의 종가였습니다. 자, 이번에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하루 만에 상승으로 돌리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코스닥 보시면 전장 대비 0.41% 올렸습니다. 포인트로 3.63포인트를 올리는 모습이었고요. 종가는 894.25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분봉통에서 장중의 움직임 보겠습니다. 역시나 장 초반에는 좀 경류를 만났는데요. 2% 가까이 밀려버렸다가 저점이 875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솟구치면서 890선까지 다시 한번 밀어 올렸죠. 그 뒤로 횡보세 보이면서 결국은 890선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 종가 894포인트였습니다. 수급도 보겠습니다. 외국인은 장 초반 팔다가 오후장으로 점점 가면서 점점 매수가 더 많아지는 흐름 나타냈고요. 반대로 기관 쪽에서는 장 초반에 비해서는 약간은 아쉬운 흐름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시죠. 외국인이 920억 원 순매수세 보였고요. 기관 쪽에서는 106억 원 매도가 조금 더 많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도 매도 우위를 보였죠. 628억 원 순매도하는 흐름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시가총액 사기 종목들 흐름 보겠습니다. 2차전지 종목들 중에서도 역시 에코프로 그룹들의 약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 주가 과열 논란이 한창인데요. 장 초반 아주 급락을 한 이후에 장중에 낙폭을 꽤나 축소해주는 흐름이었는데 결국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종가 확인해 보시죠. 보시면 에코프로가 5% 밀리면서 60만 7천 원에서 거래에 마쳤고요. 에코프로 BM이 2.72% 하락입니다. 26만 8,500원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고요. 자, 이 밖에 LNF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선박이 좋습니다. LNF는 0.68% 소폭이지만 올리면서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아래쪽에 좀 내려가 보시죠. 첨보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첨보는 약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첨보는 1% 밀리면서 26만 1,000원에서 거래를 마쳤죠. 자, 그리고 제약
제약바이오 쪽으로도 가보시면 호실적 기대감으로 셀트리온 삼형제 중에서도 셀트리온 이 헬스케어는 여전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헬스케어가 전장 대비 2% 넘게 올렸습니다. 77,300원에 거래를 마쳤고 반대로 셀트리온 제약은 조금 약했죠. 0.42% 소폭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빛났던 건 케어젤이죠. 3년간 이 40% 매출 성장 전망에 대한 보고서로 이틀째 강세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노무라증권에서 목표 주가 27만 원까지 제시를 했는데요. 보시면 오늘장도 5% 넘게 올리면서 23만 9천 원까지 기록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밖에 게임주 중에서 펄어비스가 강세를 보이면서 시총술이 한 계단 높였죠. 펄어비스는 2.9% 상승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밖에 또 엔터주들이 눈에 띄게 강했는데요. 잠시 후 특징주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특징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엔터주들부터 확인을 해보시죠. 요새 엔터주들이 주목을 좀 받고 있는데요. 이 K-팝 아티스트들이 미국 빌보드에서 펼치는 활약상 덕분입니다. 우선 BTS 지민의 첫 정규 음반 타이틀곡 Like Crazy가 미국 빌보드 핫백에서 1위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이 화제가 됐었죠. 자, 게다가 이번에는 K-팝 걸그룹 피프티피프티의 큐피드가 3주 연속으로 빌보드에 올랐다라는 소식이 화제가 됩니다. 엔터주 전반이 좀 강했던 하루였는데요. 주가 확인해 보시죠. 하이브가 일단 4% 넘게 올렸습니다. 24만 5천 원에서 오늘장 마감이 됐고요. 이 밖에 SM과 JYP 엔터 나란히 6% 이상 크게 올려줬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YG 엔터테인먼트 3% 강세, 그리고 큐브 엔터도 5% 넘게 올리면서 26,100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보시면 메타버스 관련주들 오랜만에 움직임 좋았습니다. 특별한 어떤 이슈가 있다라기보다는 잠시 숨을 고르던 메타버스 관련주들로 기대감이 작용이 되면서 매수세가 유입됐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 일부 언론에 따르면요, 오는 6월로 예정된 애플의 MR 헤드셋 출시가 XR 시장의 성장 기폭제로 작용이 될까, 이런 시장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몇몇 강세를 보인 관련주들 좀 묶어봤습니다. 자, 일단은 가장 강했던 라운텍카드 종목이 15% 들어 올렸습니다. 자이언트 스텝도 마찬가지로 이쪽에서는 두 자릿수대 상승 탄력 보여주면서 급등하는 흐름이었고요. 이 밖에도 위직 스튜디오 5%, 선익 시스템과 맥스테도 나란히 5% 가까운 강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보시면 요새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곳곳에서 개별 호재와 또 저가 매수로 강세를 보여주는 흐름 나타나고 있죠. 그중에서 주목할 만한 이슈 한 가지 좀 돌아보겠습니다. 원숭이 두 창으로 우리에게 좀 친숙한 엠폭스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국내 엠폭스 확진자가 1명 추가로 발생했다는 소식입니다. 국내에서 13일 오전 기준으로 엠폭스 확진자가 9명째 이렇게 발생하게 되면서 질병관리청에서는 엠폭스의 위기응모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을 시켰다는 소식이죠. 이에 따라서 기존의 강세를 보였던 대표 종목들 미코바이오메드나 진매트릭스 같은 종목도 일단 여전히 강세였습니다. 윗꼬리뼈 달았지만 나란히 4% 안팎의 상승으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오늘장 유난히 강세 보였던 건 바로 이 큐로컴이었습니다. 이 자회사가 바로 엮여 있어서 원숭이 두창 엠폭스 관련주로 여겨졌는데요. 상한가까지 기록이 되는 모습, 결국 상한가 풀리지 않고 592원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